안녕하세요. 다폴더 사나이입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당첨 내역 인증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응원해주신 덕에 당첨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결과도 중요하시지만 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이번 달도 큰 거 터트려 보자고요. 홈팀 리버풀 포메이션은 4-2-3-1이며 살라는 측면 돌파와 마무리에서 여전히 치명적인 무기다. 에키티케는 페널티 박스 안 움직임과 빠른 슈팅 감각으로 수비진을 흔드는 자원이다. 비르츠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전진 전개를 통해 공격의 리듬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주중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치른 여파로 후반으로 갈수록 전방 압박의 강도가 급격히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수비라인 역시 뒷공간 제어에 애를 먹고 있으며 경기 후반에는 상대의 롱볼이나 빠른 역습에 노출될 수 있다. 결국 리버풀은 전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체력 문제로 인해 90분 내내 경기를 지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원정팀 에버튼 포메이션은 4-2-3-1이며 바리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로 전방 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그릴리쉬는 좌측 측면에서 폭발적인 드리블과 컷신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자원이다. 듀스버리 홀은 왕성한 활동량을 기반으로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압박 회피 능력을 동시에 보여준다. 무엇보다 더비 매치 특유의 강한 정신적 동기부여가 선수 개개인의 기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 최근 경기에서도 수비 전환 집중력이 높아지고 있고 중원 압박의 강도로 상대 빌드업을 방해하는 장면이 많다. 체력적 우위를 활용해 후반전에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리버풀은 전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주중 일정 여파와 체력 부담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에버튼은 더비라는 특수성을 무기로 삼아 경기 집중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번 머지사이드 더비는 팽팽한 심리전과 체력 요인이 결합되며 균형이 쉽게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승부는 갈리지 않고 무승부라는 현실적인 결론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홈팀 브라이튼은 4-2-3-1 전형을 활용해 미토마의 폭발적인 측면 돌파와 오라일리의 세밀한 패스 전개를 통해 전방에서 다양한 득점 루트를 창출한다. 웰백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타깃형 움직임을 바탕으로 연계와 마무리를 모두 담당하며 팀 공격의 종착지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브라이튼은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양 풀백이 넓은 공간을 활용해 상대 압박을 유연하게 회피하며 순간적으로 중원을 거치지 않고도 전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빠른 전환과 세트피스까지 적극 활용할 수 있어 토트넘의 무거운 수비 라인을 흔드는 데 유리하다. 게다가 홈팬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기동력과 템포는 상대적으로 지친 토트넘을 압도할 무기가 될 수 있다. 원정팀 토트넘은 4-3-3 전형을 기반으로 히샬리송이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이선 자원들과 연계를 시도한다. 존스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직선적인 돌파로 측면을 흔드는 능력이 탁월하고 주앙 팔리냐는 중원에서 압박과 볼 배급을 동시에 담당한다.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소화한 직후라 팀 전체의 체력 소모가 극심하며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와 수비 전환 속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원정 강행군의 피로가 누적되면서 중원 간격이 벌어지고 전방과 후방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장면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 결국 개인 전술 능력은 위협적일 수 있으나 팀 전체적으로는 체력과 조직력의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브라이튼은 휴식과 홈 이점을 등에 업고 전술 완성도를 끌어올린 상태다. 반면 토트넘은 일정 누적과 체력 부담으로 인해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이 경기는 브라이튼이 경기 전체를 주도하며 승리로 연결할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다. 홈팀 벌리 포메이션은 4-2-3-1이며 포스터는 제공권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언제든지 득점을 노릴 수 있다. 앤서니는 하프 스페이스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순간적인 돌파와 슈팅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어 놓는다. 컬레는 중원에서 볼을 간수하며 전원의 템포를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나 벌리의 공격 루트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 특히 전방 압박 시 포스터의 버티기와 연계가 가동되면 상대 박스 근처에서 다양한 찬스를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벌리는 홈의 자신감을 앞세워 공격적 기세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원정팀 노팅엄 포메이션은 4-2-3-1이며 오드는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문전에서 제공권 싸움에 강점을 드러낸다. 허드슨 오도이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컷신으로 슈팅 기회를 만들어내며 순간적인 속도 변화로 위협적이다. 깁스 화이트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공간 활용으로 팀 공격의 연결고리를 담당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환 속도가 느리고
수비 시 라인이 쉽게 벌어지는 단점이 있어 벌리의 침투를 막기엔 허술하다. 특히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뒷공간 대응력이 떨어져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벌리는 공중전과 침투 플레이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노팅엄은 여전히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가 불안하며 후반 체력 저하로 무너질 소지가 크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벌리가 홈 이점을 활용해 승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홈팀 웨스트햄은 필크루크를 전방에 두고 보웬의 발빠른 뒷공간 침투와 파케타의 정교한 패스 전개를 결합해 상대 수비를 흔든다. 특히 보웬의 순간적인 스프린트와 파케타의 하프 스페이스 장악이 맞물리면 상대 3백은 쉽게 수적 우위를 유지하지 못한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필크루크의 제공권은 날카로운 무기가 되며 세컨드 볼 싸움에서도 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리고 중원에서 공수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면서 역습 전환 속도를 높여 상대의 미드필드 라인을 압도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결국 웨스트햄은 보웬의 침투와 파케타의 연계가 활발해질수록 공격 루트가 다양해지고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줄 수 있다. 원정팀 팰리스는 마테타를 타깃형으로 두고 사르와 휴즈가 양쪽 측면에서 빠른 전개를 노린다. 하지만 최종 라인을 3백으로 세우는 전술은 뒷공간에 넓은 공간을 내주며 이는 보웬 같은 유형의 공격수를 상대할 때 치명적이다. 휴즈가 중원에서 압박을 지원하더라도 볼 소유권을 빠르게 잃는 순간 수비 블록 전체가 무너지는 흐름이 반복된다. 특히 공격 전개 시 풀백의 오버래핑 참여가 늦어지면서 공격 템포가 끊기고 단조로운 마테타 의존 패턴이 드러난다. 그래서 팰리스는 역습 한 방 외에는 마땅한 돌파구를 찾기 어렵고 후반 체력 저하까지 감안하면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 웨스트햄은 보웬의 뒷공간 침투와 파케타 중심의 전술 연계로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반면 팰리스는 마테타 의존 공격 외에는 뚜렷한 루트가 없어 후반부 체력 저하와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웨스트햄이 홈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만들어낼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 있다. 홈팀 울버햄튼은 스트란드 라르센의 폭발적인 뒷공간 침투가 공격 전개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아리아스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날카로운 크로스를 통해 전방 자원들과 긴밀하게 연계하며 공격의 무게감을 더한다. 주앙 고메스는 중원에서 압박과 템포 조율을 동시에 수행하며 상대 전개를 끊고 빠른 전환으로 공격 속도를 높인다. 게다가 울버햄튼은 교체 자원 활용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어 후반전 경기 흐름을 흔들 수 있는 카드가 풍부하다. 그래서 체력 부담이 커지는 시점에서도 지속적으로 압박과 공격 템포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다. 원정팀 리즈는 피로에의 연계와 마무리 능력을 앞세워 공격 루트를 전개한다. 제임스는 빠른 발을 활용한 측면 돌파로 위협을 가하지만 결정력에서는 아쉬운 장면이 반복된다. 슈타우는 중원에서 전방 압박과 빌드업 연결을 동시에 시도하지만 순간적인 압박 탈출 능력은 다소 부족하다. 무엇보다 수비 라인이 스피드가 떨어져 라르센 같은 전형적인 뒷공간 침투형 스트라이커에게 약점을 보인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교체 카드의 한계와 뒷공간 불안정이 중첩되며 전체적인 경기 운영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울버햄튼은 라르센의 뒷공간 침투와 아리아스의 측면 돌파를 통해 리즈의 느린 수비 라인을 공략할 수 있다. 또한 교체 자원 우위를 통해 경기 후반에도 안정적으로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리즈는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수비 속도 저하로 인해 위험 노출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울버햄튼이 전술적 상성과 체력 운영 우세를 바탕으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홈팀 레알 마드리드 포메이션은 4-2-3-1이며 음바페는 최전방에서 폭발적인 라인 브레이킹으로 상대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호드리구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컷신을 활용해 경기 리듬을 흔들고 결정적인 순간 슈팅으로 직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글러는 포켓 공간에서 공격 전개를 풀어내며 중원과 전방을 잇는 다리 역할을 맡아 공격의 다양성을 한층 풍부하게 만든다. 특히 3명이 만들어내는 패턴은 단순히 기술적인 조합이 아니라 전술적 무게 중심까지 상대를 압박하는 힘이 된다. 레알은 홈에서 전방 압박 강도와 빠른 전환 속도를 극대화하며 상대가 숨쉴 틈조차 주지 않는 경기를 풀어간다. 결국 레알의 전술 구조는 개별 능력과 결합해 공격의 완성도를 최상위 레벨로 끌어올리고 있다. 원정팀 에스파뇰 포메이션은 4-2-3-1이며 로베르토 페르난데스는 제공권을 기반으로 이선과의 연계를 만들어내려 하지만 압박이 강해질수록 고립된다. 하비 푸아도는 좌우를 오가며 활동량을 보여주지만 수비 전환 시 뒷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잦아 위험을 키운다. 페페 밀라는 중원에서 압박을 풀어내려 하지만 상위 전력팀을 상대로는 템포 유지가 어렵다.
특히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창의적인 옵션이 부족해 세트피스 외에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기 힘들다. 수비 블록 자체는 밀집돼 있지만 후반 체력 저하가 겹치면 집중력이 급격히 무너진다. 결국 에스파뇰은 경기를 길게 끌수록 불리한 흐름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레알은 전방 공격의 완성도가 최고조에 달했으며 홈 경기에서 심리적 자신감까지 더해지고 있다. 반면 에스파뇰은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해 버티더라도 결국 공간을 내주고 만다. 후반부 체력 저하까지 겹치면 경기의 균형은 급격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번 매치는 레알이 전방 압박과 템포를 앞세워 다득점 승리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